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거래량.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거래량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경우 그건 가짜 상승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거래량의 진짜 의미와 이걸 어떻게 하면 수매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을지, 활용할 수 있을지 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면 정말 좋습니다. 자, 거래량이 많으면 무조건 좋다?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오르면 확실한 상승이다? 장대 캔들, 장대 양봉, 음봉이 나오면 거래량이 클 줄 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좋은 신호, 거래량이 증가하면 나쁜 신호, 거래량만 보고 진입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래량이 많으면 무조건 좋다.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진짜 상승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들을 오늘 영상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시장의 맥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더들의 감정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거래량이란 특정 시간 동안 사고 팔린 양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시장에서 실제로 체결된 매매 건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있다의 관심 그리고 참여율을 의미합니다. 즉, 거래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단순하게 공식이 될 수 없다고 머릿속에 꼭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은 단순한 공식처럼 될 수가 없는데 많다, 적다보다는 누가, 왜 그렇게 거래를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즉, 거래량은 맥락을 봐야 해요. 이전 거래량과 비교해서 갑자기 많아졌는지 아니면 거래량이 일정 패턴을 유지하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보게 되면 숨은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와 맥락을 살펴봐야 되는 게 거래량을 해석하는 데 진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과 거래량의 해석 방법을 이렇게 표기해 봤어요.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했을 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상승 가능성이 있다가 올바른 해석일 수 있겠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수 진입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 매수세가 약하고 힘이 없는 반등일 수 있기 때문에 속임수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오히려 고점 부근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숏 포지션을 모색하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겠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건 강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투매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고 추가적인 숏 포지션을 모색하는 그러한 기회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 반대로 매도세가 약화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보통 하락 동력, 하락의 힘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다가도 반등에 대한 여지가 보이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겠죠. 이럴 경우 보통은 더블 바텀의 흐름이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점 근처에서 매수 진입을 고려하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올바른 해석이겠죠. 자, 거래량은 시장의 언어입니다. 가격은 말이고 거래량은 그 말에 담긴 감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멋있는 말이죠.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은 신뢰할 수 있는 상승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없이 오르는 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거래량을 수요와 공급에 빗대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거래량은 수요와 공급이
충돌한 흔적입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사고 싶을 때 누군가는 급하게 팔고 싶을 때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즉, 시장에 급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래량은 확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매장에서 입찰자 수가 많아지면 가격이 요동치는 것처럼요. 그래서 수매기를 할 때도 이러한 거래량의 속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급한 매수, 매도가 터지는 지점은 그만큼 우리가 진입하기 좋은 진입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별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올바른 해석법이 이게 뭐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래량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거래량이 올라가면 그리고 가격이 올라갔을 땐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고 그럼 거래량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매수세가 진짜 강하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지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겠죠. 그래서 약한 수요, 그래서 속임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올라가는 경우 수요도 떨어지고 공급은 많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 거래량은 많아지지만 공포성, 투매가 발생되고 매도가 발생되고 하락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거래량 떨어질 때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기 때문에 보통은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바닥 다지기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래량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의 감정과 의도가 모인 흔적이다. 그래서 왜 지금 이만큼의 거래가 일어났는가를 해석해야 진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무조건 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거래량은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려는 사람이 동일하게 발생되는 건데 왜 커질까? 이것은 의지가 강한 쪽이 많아질 때입니다. 수요가 강하면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높은 가격에서도 빠르게 체결하길 원하겠죠. 반대로 공급이 강하다면 낮은 가격에서도 사람들이 빨리빨리 팔고 싶어해지는 겁니다. 이런 급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시장가 체결이 많아지겠죠.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트레이딩을 하다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빠른 시간에 체결하기 위해서 시장가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땐 거래량이 확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따지지 않고 사고 팔려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 결과 체결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뜻이 결국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싸움이 치열할 때 매수자도 강하게 사고 싶고 매도자도 강하게 팔고 싶을 때 주문이 빠르게 체결돼서 체결량 자체가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거래량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장에서 만약 하나의 물건을 놓고 10명이 입찰하던 상황에서 100명이 입찰하게 된다면 당연히 입찰 횟수는 많아지겠죠. 너도 나도 사려고 하기 때문이죠. 10명보단 100명이 했을 때 훨씬 더 입찰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숫자로 따졌을 때 거래량이 10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원인은 보통 급한 매수자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급한 매도자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이슈나 뉴스 때문에 시장 참여자가 급증하는 것,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충돌되는 경우 양쪽 모두 진지하게 싸울 때죠. 그래서 거래량은 거래가 일어난 횟수를 의미하고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거래량 밑에 지표가 있잖아요. 캔들로 표기가 되는데 그게 양봉 색깔과 동일하게 커졌다라고 해서 매수자가 많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1대1의 비율로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매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거래가 체결이 됩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체결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결론, 거래량은 항상 매수자 수와 매도자 수가 1대1이다. 하지만 거래량이 커지는 이유는 더 급하게 더 많이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래량을 잘못 보면 생기는 착각이 있어요. 첫 번째,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도 늘었네? 무조건 간다? A코인이 급등하고 어떤 특정 코인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확 늘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세력의 탈출 구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었다는 건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뜻이지 매수만 들어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장대양봉, 윗꼬리, 거래량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경우에 매도세가 활발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력의 탈출에 개인이 들어온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재 뉴스가 나온 직후 거래량이 급증하고 고점을 형성한다. 이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출구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자, 만약 거래량이 없이 오르면 가짜다.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은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결과일 수 있죠. 마치 사람들이 물건을 안 팔면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할 수 있다. 공급자가 사라지고 있는 경우에 강한 매수세는 없어도 매도세가 약하면 가격은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다. 보통 이러한 천천히 올라가는 구간들은 기관이나 특정 세력들의 그리고 고래들의 매집 구간과도 굉장히 유사해요. 조용하게 들키지 않게 매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거래량 급증은 호재야라는 착각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떤 뉴스가 떴고 거래량이 막 폭발적으로 터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타자, 우리도 그 상승에 편승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진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쭉 떨어지죠. 이건 아마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은 반응의 결과입니다. 호재 그 자체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력은 뉴스를 통해서 개인을 꼬시죠. 개미 꼬시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탈출하는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뉴스가 기회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뉴스 이후 거래량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캔들의 마감, 흐름이 중요하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과 의도가 녹아있는 언어입니다. 수매기를 하는 우리에게 거래량은 당연 최고의 힌트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잘못 읽으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범인인지 증인인지를 구별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세력에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수매기 전략에 그럼 어떻게 거래량을 활용해요? 라는 질문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제 3장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거래량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 거래량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늘 거래량 편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거래량을 어떻게 하면 수매기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며 제가 텔레그램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텔레그램에서도 저의 관점이나 시황 그리고 수매기를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전략 갖고 수매기를 하는 게 좋을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